안녕하세요. 네, 셀파 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 회계 2급 지난 112회 기출문제 실무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 문제 풀이에 잠깐 앞서서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실행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기출문제 백데이터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103회부터 112회까지 저희 카페에 가시면 백데이터 묶음이 있고, 묶음을 이제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풀리게 되고, 압축 파일 풀린 것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백데이터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회사 등록에 들어가서 보시면 회사 등록에 여러 회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다른 과정들이랑 같이 있어서 많이 보이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 회사들, 지금 회계 2급은 개인 회사들만 이렇게 몇 개가 표시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회사 처음에 들어가실 때 지금 우리 기출 문제를 보시면 문제의 제일 앞에 합격물산 1124번이라고 이렇게 문제의 코드 번호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실 때 이 코드보드 1124번으로 들어가시면 합격물산을 바로 그냥 실행하셔서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뭐 다른 회차를 보시고 싶으시면 다른 회차 여기서 회사 코드 변경해서 코드 번호 맞게, 예를 들어서 111회이면 111회 파라상사가 되실 거거든요. 그럼 파라상사로 또 변경하시게 되면 파라상사로 문제를 바로 풀어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백데이터를 모두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합격물산이고요. 합격물산의 실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카페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 백데이터 사용법 설명, 압축 푸는 거, 프로그램 실행하시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다 그림, 이미지로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물산이고요. 합격물산의 1번.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서 검토하여 누락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회사 등록이다 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제 합격물산이 있는데 지금 사업자 번호가 빨간 색깔로 나와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 305-52-36547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는 번호를 보시고 수정을 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지 될 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 보시면 대전광역시 중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주소를 이렇게 대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택 주소는 안 나와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문구 및 잡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구 및 잡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신발 의류 잡화라고 되어 있는데 종목을 문구 및 잡화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해서 수정을 주소,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다른 회사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합격물산 하나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제 기출문제는 이렇게 하나만 회사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시고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맞춰 가시면 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에 있고요. 손익계산서의 상품 매출서부터 보시면 2억 3,7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원가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여비교통비의 금액이
없네요. 그쵸? 여비교통비는 없고요. 그러면 여비교통비는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복리후생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 그럼 얘를 811번 복리후생비로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복리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그쵸? 없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금액을 1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110만 원, 여기에도 31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고쳐주셨고 상품 매출에 있는 금액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 또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들어가셔서 오류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자, 열려있는 창에서 그냥 컨트롤 엔터 눌러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보시면 받으러음 클릭하셔서 아진상사 500만원인데 200으로 잘못 나와 있네요. 5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 차익 없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외상 매입금 클릭해 주시고 대형 상사 1500으로 되어 있네요. 20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또 대차 차익이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은 예수금 클릭해 주시고 대전세무서 30만원. 그러면 여기서 F2 누르신 다음에 대전 세무서에서 30만원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한번 입력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에서 신용카드를 추가하라 그랬고요. 유형은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BC카드 99603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에 99603하고 BC카드, 그 다음에 매입이시고요. 2번 카드 번호는 순서대로 12345678 1001 2348 순서대로 그냥 마이너스 필요 없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까지 뭐 보기가 그렇다 그래서 마이너스 넣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우리가 그래서 자, 상품을 구매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는 거래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상황은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그래서 20만원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네요. 그쵸? 20만원이 나가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은 차변에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성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거래처 모닝 걸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오늘 날짜 8월 9일입니다. 08월 09일 날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20만원이 나갔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는 선급금 해주시면 되겠고, 모닝 치시면 거래처 입력이 끝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얘는 여기다 내려놓고 화면에 직접 입력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20일 날 8월 20일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우리가
카드 거래에서 한 가지 인지하셔야 되는 건 카드 거래는 무조건 외상입니다. 자, 그러면 화물차는 상품 운반용 화물차는 판매용이 아니죠. 그렇죠?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상이라는 표현 말고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겠죠. 미지급금. 이해가 되셨나요? 취득세 3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 그럼 취득세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해 주셔야지 되니까 얘는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730만원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날짜는 8월 20일. 8월 20일 차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73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건데 미지급금은 삼성카드 반드시 거래처 700만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려운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9월 25일 거래이고요. 9월 25일 날 거래. 김예진의 9월분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해서 급여 지급 내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급여 지급 내역은 제일 밑에 있는 급여계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금액이고요. 공제액 합계. 우리 공제액 합계는 뭐라고 처리해야 하죠? 공제액은 네, 월급 지급하면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아시겠죠? 공제의 개는 우리가 계정 과목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지급총액. 이제 지급총액은 돈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자, 문제는 오늘 날짜는 ESC 누르시고 방향키 왼쪽으로 가시면 9월 25일 입력하실 수 있고요. 차변에는 급여. 우리는 800번대 써야 하니까 제일 밑으로 내리셔서 801번 급여 37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512,760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2일날 거래이고요. 10월 2일날 추석을 맞이하여 거래처와 당사의 영업사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지급해야 할 것은 뭐예요? 접대비. 그리고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200만원과 100만원. 200만원은 접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100만원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미지급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가 10월 02일이고요. 차변에 813번 접대비 200, 그리고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금 삼성카드 300만원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날 거래이고요. 11월 17일 날 거래 명세표가 안 보이니까 자, 내려갈게요.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이다. 1200만원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요.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새로운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받을 어음이 들어오겠죠? 일단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상품을 판매하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 상품 매출. 이해되셨나요? 상품 매출했고요. 그 다음에 당좌 예금과 약속 어음으로, 그러면 받을 어음으로 수취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 금액은 전체 금액 3,5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에 가셔서 자, 오늘 날짜는 11월 17일 날 우린 일단 대변에 상품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상품이라고 쓰면 그냥 상품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상품 매까지 치셔야 상품 매출 3,500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당좌 예금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가서 받으러음 거래처가 새로운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했어요. 공사대금 1,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고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그쵸? 자본적 지출은 원가의 포함. 그래서 건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날짜는 12월 01일이고요. 우리는 차변에 건물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500만 원.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코드 번호로 입력을 하죠. 여러분들도 문제를 여러 번 풀으시면서 코드 번호를 암기를 하시는 편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입력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한글을 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 번호 몇 가지 정도는 보통예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제 우리가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세 가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8번 외상매출금, 110번 받으러 요 정도만 외우고 계셔도 차변 계정 과목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 대변 계정 과목은 251번 외상매입금, 252번 지급어음, 253번 미지급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코드 번호를 자꾸 외워주시면 사용하시기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자, 요 줄은 필요 없으니까 F5번 눌러서 삭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27일 날 거래이고요. 세무 컨설팅 받고 수수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뭐 수수료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수수료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날짜는 12월 27일 날 대변에 현금 30만 원이 나갔죠. 네,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우리 몇 번대? 800번대에 있는 831번 수수료 비용을 써주셔야 합니다. 확인. 이 문제를 똑같이 뭐 출금 전표를 끊으셔도 돼요.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출금 전표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고 30만원 쓰셔도 정답이세요. 그래서 출금 전표 쓰셔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회계 2급, 회계 1급은 그냥 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다. 자, 12월 29일 날이고요.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무조건 얘를 이제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금 과부족은 무조건 장부를 실제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많다 그랬죠. 그럼 실제가 크다. 그러면 장부를 실제에다가 맞추라 그랬으니까 현금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쵸? 현금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날짜는 12월 29일이고요. 29일 차변에 현금 3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현금 과까지 치셔야 또 현금 과부족이 나와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일반 전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랬고 오류가 발견된 거 수정하라 그랬어요. 자, 7월 10일 날 거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20만 원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당일에 체결한 매출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 입금된 것이다. 뭐가 입금된 것이다? 계약금이 입금된 것이다. 그럼 계약금이 입금됐으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선수금.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지워주시고 선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날짜는 07월 10일날 7월 10일날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되는데 외상매출금을 뭘로 바꿔라? 선수금으로 변경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5일 세금과 공과 20만원 회계 처리한 것은 개인 소유의 주택 재산세래요. 대표자 개인 소유의. 그러면 회사 대표 개인 소유의 재산세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출금이라고. 대표자가 사용한 거 인출금. 회계 2급까지는 인출금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회계 1급서부터는 가지급금으로 쓰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인출금이다 라고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월 25일 날 가보시면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우리는 인출금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에 월 임차료 5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은 12월 1일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매 임차료는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면 월 임차료가 50만원인데 월 임차료가 50만원인데 12월 1일서부터 자, 여기 있는 계약 기간을 줄을 바꿔서 우리가 기간 12월 1일서부터 여기 사이에 잠깐만요.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임차료를 언제 납부할 거예요? 다음 달 10일 날 납부를 하게 되니까 아직 납부했다 안 했다? 아직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 기간분에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그 이후 거는 내년도에 내야 되는 거니까 내년도 장부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1월서부터 12월 거까지는 올해의 장부에다 넣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임차료 자체를 임차료 비용이고요. 얘가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차변의 임차료 800번대가 되겠고요. 우리는 무조건 800번대밖에 안 써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올해 거의 임차료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이자 미수액은 30만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야지 될까요? 우리는 선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익 그리고 미수 수익 그리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네 가지가 얘가 이제 기본 자기 자리예요. 기본 자기 자리고 선급하고 선수는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에 보시면 결산 총정리 영상이 있어요. 결산 총정리 영상이 거기에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을 우리는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해요. 이연과 발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영상을 조금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뭐 계속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자 미수액은 미수 수익에 해당하니까
우리 전표에 12월 31일 차변의 미수수익 30만원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자 미수액이라 그랬으니까 미수수익,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3번 결산일 현재 마이너스 통장인 보통예금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80만원이래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통장은 뭐냐? 통장에 돈이 없는데 이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라 그러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결산일에 잔고를 0원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결산일날 잔고를 0원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80이니까 플러스 80만원을 더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럼 결국 보통예금 통장에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를 80만원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80만원을 더 넣어 주실 거고요. 그럼 이만큼은 대신에 통장에다 돈을 넣는 대신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넣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돈을 실질적으로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은 무조건 제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금액만큼을 우리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차입금은 우리 부채니까 거래처 누구예요? 기업은행을 반드시 걸어 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문제는 차변의 보통예금 80만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단기 차입금 기업은행 우리가 8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4번은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원가는 5,500만원이고요. 취득원가 5,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랬어요. 정액법. 그러면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니까 취득원가 5,500만원에 마이너스 잔존가치 빵원 그리고 나누기 내용연수 10년 내용연수 10년을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 10년으로 나눠주니까 1년분 얼마가 나와요? 550만원이 나오겠죠. 그쵸? 550만원이 1년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550만원을 우리는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비 그런데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800번대 감가상각비예요. 800번대 감가상각비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 이름이 비품에 대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50만원을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결산 문제까지를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 우리가 가장 큰 달, 작은 달을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죠? 총계정 원장. 이해가 되셨나요? 큰 달, 작은 달은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십니다.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우리는 1월서부터 5월까지라 그랬고요. 현금 그러면 현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출이 가장 많은 그러면 지출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죠. 그러면 대변의 금액을 보셔야 해요. 대변. 차변은 현금이 들어온 거고 대변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가장 많은 달을 물어봤으니까 가장 큰 달은 몇 월이에요?
2월달이 되겠네요. 그쵸? 네, 2월달 이렇게 해서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큰 달, 작은 달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반기 중 현금으로 지급한, 이렇게 또 현금으로 지급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월개표를 들어가시면 되겠고,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는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일개표, 월개표, 일개표, 월개표에 가셔서 01월서부터 0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 중에 현금 지급액은 1,2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여기에 현금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어디를 간다? 현금으로 지급한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월개표. 저는 일개표에서 지금 날짜를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쳤는데 그냥 월개표에 갔어서 1월서부터 6월 이렇게 치셔도 돼요. 상관없으세요. 그래도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1,200만원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상매출금을 받으러움으로 회수한 금액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그래서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의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하게 되면 외상대금 받으러움 회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각 계정 과목의 거래별로 순서대로 나오는 게 계정별 원장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받으러움으로 찾아보실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거래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얘를 받으러움으로 조회하셔도 돼요. 받으러움으로. 그러면 6월에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국내 매출 시 어음회수. 근데 외상매출금 회수한 걸 물어봤으니까 500만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조회하셔도 되고 받으러움으로도 조회하셔도 되는데 받으러움은 받은 거니까 차변을 보셔야 하고요. 외상매출금 회수.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으로 보실 때는 외상매출금 대변의 받으러움 회수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계정이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금액은 500만 원을 찾아주셨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112회를 한번 풀어봤는데 전산회계 2급 시험 문제가 실기 부분이 자꾸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지 돼요. 풀었던 문제를 다시 또 한 번 프린팅해서 다시 한 번 또 풀어보시고 다시 한 번 또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네.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